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추세 기반 형태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이슈 소식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EU 의회에서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산업 규제 법안이 가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에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자금 세탁 방지, 가상자산 업체들이 고객 식별 부분에 따른 의무화를 별도 법안까지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 한국은행에서 따로 보고서를 발췌하거나 금융투자위원회 쪽에서 아마 따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쪽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 다음에 약간의 뭐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돈을 잃었을 경우 제공자가 책임 의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부분에 따른 위험성 고지를 계속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뭐 분실이나 도난이나 뭐 해킹이나 뭐 이런 쪽 좀 신경을 써라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 쪽이 위험성 여부 판단 형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그 코인을 뭐 어떻게 또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걸 등급 평가를 어떻게 매길지도 궁금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투자자 보호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당국에서 이제 조진다라는 권한도 이번에 뭐 부여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번 형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내용은 좀 우리한테 아직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EU 쪽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EU 쪽에 있는 파일을 만약에 크립토 시장에서 내가 먼저 이걸 쟁취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다 입맛대로 다 맞춰 주어야 된다라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빡빡이 형이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우리 유럽의 최초 부분 미카,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의 기본 미카 일단 먼저 준수를 하겠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스크 형이 이번에 또 스페이스 X 쪽에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도지가 장중에 한 4% 정도 때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짤들도 많이 돌기도 했었고요. 근데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트위터까지 머스크 제국의 가속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주면서 크립토에 따른 관심도를 끄집어내주고 있는 실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트위터를 디지털 뱅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반사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생태계 확장포를 머스크가 또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순 기능이라고 보면 맞겠지만 역기능으로 또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관련 소송자 건수도 어마무지하고요. 도지코인 투자했던 소송 건수도 아직도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쪽에 순정파 형태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송에 따른 불리한 요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편을 좀 들어주는 것처럼 좀 포장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정 다툼을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 데이터 무단 사용 부분에 따른 논란거리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독 상장 코인 국내 해외 기준 모두 최다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코인원과 빗썸이라고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에 있는 빗썸과 코인원이 거의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딱 수치만 본다라고 해도요. 그 다음으로 요즘 뭐 유튜브, SNS에서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아주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잔고 추이도 국내 주식에서 빚내서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모든 자산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적절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즉 이번에 완성차 업체들에 따른 실적 발표가 곧 나옵니다. 특히나 순수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얘네들이 갑이 아니잖아요. 완성차가 많이 팔려야 부품, 소재, 장비 쪽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성차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있는 쪽도 덜 팔릴 것이다 라는 게 깔려져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욕바지를 다 할 거 생각하고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왜냐면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났던 국민 주식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SVB발 금융 부분에 따른 진정세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기사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MMF 채권 시장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제가 최신자를 보니까 좀 MMF 올라가다 살짝 이렇게 좀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은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또 이 발목을 잡는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성이 앞으로 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권에 있는 내용의 예금 잔금은 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건 여전히 찰스 슈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투자 50억 날리자 리딩방 운영자 감금 협박한 일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안양 동항경찰서에서 50대 A씨와 B씨 등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내용을 보니 리딩맘 회원이었던 A씨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상대방이 약간의 간절함이나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런 거 진짜 희망의 빛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은 되지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수익이 이때까지 보장되었던 상품이 있던가요? 이때까지 살면서 좀 봤던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본 게 없습니다.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건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 빼놓고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 미국 텍사스 주에서도 암호화폐 기업 보유자산 증명에 따른 의무화 내용이 또 다루어졌는데요. 암호화폐 기업이 모든 사용자 예금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준비금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재무정보를 자세하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고객을 500명 이상 확보하거나 1000만 달러 이상 132억 원 정도의 기업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텍사스 쪽에 채굴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이게 싫으면 떠나라 라고 약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유치를 해놨으니까
또 이렇게 약간 제도적으로 또 압박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최초 원자력 발전 비트코인 채굴장 펜실베니아에서 채굴기 전면 배치를 발표했다라는 것과 권 대표가 이제 항문에 USB를 삽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베시가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번에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바이낸스에서 수상을 받았다라는 것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인 시장도 증권성 논란에도 국내 금융 당국에 참고할 기준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고요. 그리고 웹 3.0 벤처 캐피탈 펀딩이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91억 달러에서 17억 달러 정도 82%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움직임 크립토 퀀트 분석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보게 되면 19년도 상승장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8, 19 시즌과 지금의 시점이 약간의 정체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의 올라가는 패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에 있는 시점이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되고 그게 또 이게 마지막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급락이 발생을 했지만 실행 가격이 4,000달러를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원이 18개월에서 2년 장기 보유자에 따른 매도 내용이 보여진다. 반면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량 증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 보유를 위한 의도적 해석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는 걸 참고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퍼스트 스토어 NFT 시리즈 첫 완판이 실패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NFT에 따른 인기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가가 살인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따른 부담률 때문에 투자의 여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랩터스가 검증자 위임 스테이킹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다오 측에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최대 5억 달러 USDC 이체 제한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예치로 인한 수익률은 연간 2.6%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하고요. 커스터디가 해당 자산의 대출, 재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놨다고 하고 토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이걸 왜 보여준 거 아니죠? 이 기존에 다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겠습니까? 한꺼번에 토탈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예금자 추이가 1분기 정도 때 이렇게까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중대형은 1에서 3% 이내이지만 중소형이 아직 괜찮냐? 그리고 자산 운용사가 아직 괜찮냐? 라고 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까지도 보고 예금자 추이가 얼마나 많이 그대로 한 몇 개월 동안 좀 유지가 되는지 뭐 당장 한 달 정도 추이 보고 이제 좀 안정화 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또 터진다고 하면 메이커다오 쪽에서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가치로는 5억이 될 수 있지만 USDC가 흔들리면 디페기 형상이 더해서 가치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의 글로벌 도쿄에서 발견한 세 가지 트렌드 내용이 또 어떤 분께서 내용 정리해놨던 게 있는데 간단하게 디파이보다는 NFT 쪽이고 NFT보다는 웹 3.0 소셜인 것 같다.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게이밍 길드도 좀 많이 눈에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게이밍 쪽에서도 게이밍 길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게임을 최대한 많이 버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FTX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짜증나는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9월 달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9월. 왜 하필 9월이냐고. 가장 안 좋았던 9월,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는데 대부분 돈 다 주는 시점이 다 9월, 10월이야.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시장을 생각하면 뭐 11월이나 12월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 마운트콕스 것도 뭐 9월 10월 그리고 FTX 것도 9월달 이래 버리면 뭐 딱 쇼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충분히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마운트콕스 거는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세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FTX 재개장 소식으로 인해서 세럼이 좀 반사이익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럼이나 솔라나 쪽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잊을만 하면 청산 내용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전히 롱 정상 규모 좀 커지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서 빈번하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이때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 차트 기반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는 것이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쇼 포지션이 이렇게 크로스 이쁘게 말아 올려서 청산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가 나온다는 건 이쪽에 쇼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숏을 때리려고 하는 심리적 배경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보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여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지금에서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 완만하게 롱도 좀 많이 터져주는 게 일정 이상 좀 다시 좀 줄어들지 않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여지는 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반면에 위아래로 한 번씩 저었잖아요. 위아래로 한 번씩 저으면 포지션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숏이 좀 많이 축적량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롱도 축적량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셔라. 근데 지금의 이틀차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숏의 규모와 롱이 이렇게 터졌으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형태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그냥 대충 잡고 지금 4천만 원 찍었으니까 뭐 2배 올라간 건 맞잖아요. 네, 이거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부분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다 동결 때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를 나머지 쪽은 다 동결을 때렸기 때문에 그 영향과 그 다음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추이에 따른 영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까지를 본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좀 보고 간다고 하면 도미넌스도 여전히 47%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뭐 4월달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거의 이제 4월 마지막 주대로 거의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지표는 확률상 높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4월달 많이 약세를 보여봐야 거의 0에서 3% 이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최대치로 많이 올려버리던지 이런 확률이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거의 근접하는 건 1에서 3% 요 사이. 이때는 좀 편측적으로 요거는 뭐 전체 확률적으로 요때 빼놓고 요거는 한 건밖에 없으니까 빼면 가장 양호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추세적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9월달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다. 8월달도 별로 안 좋았던 날이 좀 많으니 8, 9월달 좀 많이 힘들더라도 눈 딱 감고 우리는 적절한 가격대 오면 또 죽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기다리고 이런 형태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